다음은 윤 총장 문제를 좀 네네. 짚어보겠습니다. 네. 윤 총장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우리 속된 표현으로 한다면 날개를 단 셈이에요. 빵빵해진 거예요, 그렇죠. 어깨가. 어제 뭐 법원 판결 결정 나자마자 한 40분 만에 탁 출근 대검으로 하면서 그렇죠. 기자들한테 그동안 참 기자들 잘 안 만났었는데 왜 말만 하면 흠집을 찾고 공격하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어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는 버팀목이 되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거죠. 지금 권력에 사실은 휘둘리고 있잖아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라고 이야기했으면서도 사실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온갖 그런 지금 압박과 정말 온갖 이 수렁텅이에 지금 몰아 넣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돌아오면서 딱 헌법을 언급한 거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뭐냐면 권력은 유한하지만 헌법은 유한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권력도 사실은 5년마다 한 번씩 그 권력은 갈릴 수밖에 없고 또 국회 권력, 행정부의 그런 권력, 입법 권력 다 사실 선출주기 때문에 다 갈립니다. 바뀌죠. 하지만 바뀌지 않는 영원한 권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헌법이거든요. 모든 권력 위에 있는 것. 즉 헌법을 지키겠다라고 한다는 건 즉 지금의 어떤 그런 그 유한한 권력에 휘둘리지 않겠다. 나는 내 길에 가겠다라는 그런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보면은 헌법 위에 대깨문대로 때법이 있고 그 위에 문재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문재인은 헌법을 초월한 그렇죠. 제왕이 돼가지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문재인의 말이 바로 지금 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울산 사건이고 뭐 유재수 감찰 사건이고 문재인과 관련된 것은 감히 어디다 내가 수사를 하냐. 특히 민주당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문재인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누가 정말 한두 사람 외에는 네. 쓴소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 있다. 전두환 정권 시대도 그렇지는 않았잖아요. 우리가 다 출입해 봤지만 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요. 가서 또 쫓아가갖고 독대해가지고 이건 아닙니다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도 그랬죠. 네. 근데 지금은 그게 없잖아요. 공화당에서 왜 그 다 잘라버렸잖아요. 쓴소리하는 지도부들을 그 파동도 그래서 JP가 외국에 나가고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공화당에서도 대통령 각하 이건 안 됩니다. 유신헌법은 안 됩니다. 그런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이 있었죠. 지금은 존엄이 됐죠. 네, 최고 존엄이 됐습니다. 네, 최고 존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징계위에서 징계 결정을 해임으로 할 경우 이제 추미애가 들고 올라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문재인이가 뒤에 속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결정을 자기가 해야죠. 자기한테 이제 공이 넘어온 거고. 그럼 그 모든 것들을 대통령이 이렇게 잘랐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윤석열 총장의 어제 발언이라든가 검찰 내 분위기로 봐서는 절대 동반 사태는 물론이고 자진 사태 없다. 해임 결정 나도 물러나지 않는다. 그러면 쟁송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쟁송으로 가봤자 또 행정법원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징계 무효 소송을 낼 거 아니냐 이거야. 가처분 소송부터. 예, 가처분 소송하고 근데 그걸 분한 또 소송을 내겠죠. 같은 판사가 할 거 아닙니까? 동일한 사건이니까 꼭 그렇지 않나요? 꼭 그렇진 않죠. 꼭 그렇진 어쨌든 않아요. 그 행정법원 내에서 A 판사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그렇죠. 그것이 온 국민의 지금 박수를 받고 있는데 다른 판사가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사법부 자체에 정말 안위가 걸린 문제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건 거의 저는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에서 얼마 전에 문재인의 검찰 개혁은 여과를 내면서 문 대통령이 수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가능성을 지금 짚었어요. 전임자들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감옥을 갈 가능성도 없지 않느냐. 예, 그 역사 이게 뭐 참 외신이지만 외국에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얘기하고 분석하는 게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상당히 권위 있는 잡지 아닙니까? 그렇죠. 세계적인 잡지. 역사도 그렇고요. 자, 만약 이 분석이 어떤 분석이냐면 이겁니다. 딱 로베스피에르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프랑스 혁명 당시에 로베스피에르가 뭐를 만들었냐면 사실은 딴 사람을 시켰지만 단두대를 만드는데 공헌을 했거든요. 그래갖고 다 처단을 시키잖아요. 문제는 자기의 목도 역시 그 단두대에 의해서 잘리게 됐죠. 예, 예. 예. 그러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바로 직권남용, 직무유기 이 사실 법전에만 있던 이 혐의를 끄집어낸 게 문재인 대통령과 사실 민주당이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에 캐비닛 열고 탁탁 털면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엄청나게 사실 혐의를 해서 수많은 공무원들과 수많은 어쨌든 이 내부자들을 고발시키게 하고 국정원도 전부 다 종이 한 장씩 나눠줘서 우리가 지금까지 너네가 지금까지 잘못한 거 다 써내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해서 그것을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다 털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것 추미애가 이번에 징계위 열고 감찰하고 한 모든 것들을 사실은 직권남용과 직권남용입니다. 예. 명백한 명백한 직권남용이고요. 불법 부당한 지금 지시를 해 왔잖아요. 지금 그래서 사실은 측근들이 반기를 들었다 이렇게 지금 제목이 나오는데 바로 자기네들이 그걸 딱 아니까 자기네들이 사실은 박근혜 정부를 어떻게 털었는지를 아니까 내가 이게 지금 이거 계속 하다가는 내가 지금 직권남용으로 걸린다. 여기에 대한 위기의식의 발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사실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직무정지 시킨다고 보고했을 때도 직전에 와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4시간 전에. 대통령은 아무 말씀이 없었다. 네. 그게 바로 직권남용 이런 네네. 것에 안 걸리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오래전에 와서 보고를 했다고 하면 그러면 대통령 그간 뭐 했느냐 뭐 하는데 바로 와서 얘기했고 그 들어보니까 나 아무 말도 안 했다. 그 자기 변명할라. 그게 대통령이 해야 할 일입니까? 그렇죠. 부끄러운 일이고. 아무 말도 안 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자기가 감옥에 안 가려면은 또 수사를 안 받으려면은 추미애를 경질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대신 뭐 대깨문들한테 좀 욕을 먹더라도 이거 이렇게 지내놓고 보니까 이건 잘못된 것이다. 내가 최종적으로 지금까지 침묵을 지켰으니까 나와서 사과하고 추미애 경질하고 윤석열 총장 그대로 원래대로 일하세요. 임기까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가능성은 없죠. 없죠. 그게 문제. 아니 4년 동안 지켜봤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으면 이런 이꼴로 0%도 없죠. 외통수로 안 오죠 그러면 외통수 0%도 없는 것 그게 같아서 바로 선배님이 말씀하셨던 게 바로 사는 길이거든요. 예. 그게 바로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가 살고 최소한 임기까지 연착륙할 수 있는 기회 절체절명의 기회인데 지금 만약에 난 살 거야 나는 뭐 대깨면들한테 지금 이렇게 비판받으면 안 돼 붙잡고 있어야 돼라고 살고 싶어서 이러면 사실은 너무나 급전직하로 벼랑 끝으로 그냥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이지만 사실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윤 총장이 이제 직무에 다시 총장으로서 복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월성 1호기 수사도 거기에 대검 강력 반부패 강력부에서 꽉 틀어막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영장 청구를 하겠다는데도 하지 말라고 하고 답도 안 주고 그런 문제도 있고 라임 옵티머스도 지금 엉뚱한 대로 우리 흔히 3,000% 빠졌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로비라든가 뭐 이런 거 본질적인 수사보다는 무슨 야당 정치인 무슨 검사가 무슨 술 대접 받았는데 그 김봉현의 말 믿고 그렇게 지금 그쪽 수사로 몰려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바로 잡아야 하고 울산 수사 이것도 지금 임종석이라든가 이광철이 민정비서관 지금 현직에 있습니다. 뭐 이런 사람에 대한 수사도 해야 할 거고 과연 그런 수사들이 재개가 되고 활기가를 찾을 수 있을지. 제가 어저께 윤석열 검찰총장이 참 이분이 참 정치적인 사람이다라고 판단하는 게 저는 그 말에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밀린 일이 많다. 네.
딱 첫 발언이 그거든. 밀린 일이 많다. 언론 보도를 보니까 월성 1호기 예. 그 수사경과부터 제일 먼저 뭐 보고를 했다. 밀린 일 중에 어제. 예. 그러냐고 8시에 퇴근을 했다. 뭐 그런 보고를 그러니까 어쨌든 받느라고 일부 보도에 따르면 아주 현안은 보고를 안 했다. 뭐 이런 보도도 있고 또 교수님 말씀처럼 그것부터 보고를 했다는 보도도 있어서 정확하게 진위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윤석열 총장이 밀린 일이 많다라에 밀렸다라는 게 사실 그 울산 수사 밀려 있잖아요. 다 4.15 총선 이후에 뭐 아무것도 못하고 있죠. 그 다음에 라임 옵티머스 완전히 지금 밀려 있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지금까지 결정 안 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고검이 제한고 받았잖아요. 누구죠? 추미애 아들. 조상철 지금 고검장이 사실은 지금 수사에 들어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부는 결정을 했는데 상황이 이러니까 지금 그러고 발표를 못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밀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함축적으로 이제는 할 수 있다. 하자. 그리고 검사한테 그랬잖아요. 이메일로 정의로운 열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겠다.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렇죠. 검사들이 이제 열정을 하라. 그러니까 이게 정의라는 게 공정한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게 저는 정의로운 검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정의를 열정을 보일 때 내가 버텨주겠다, 내가 막아주겠다, 내가 지시를 하겠다. 그게 바로 지금까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밀렸던 수사를 재개하겠다. 저는 그런 의미로 지금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은 무슨 일이 있어도 7월 24일까지 임기를 지키겠다는 거고 그 안에 할 수 있는 일은 하겠다. 다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얘기한 대로 지금 여권이 특히 민주당의 일부 똘마니들, 딸랑이들이 공격하는 게 당신 정치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의구심. 이런 부분은 윤 총장이 좀 해소를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저는 합니다. 네.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의 표현이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즉, 국민의힘이나 야당, 야권 인사가 어떻게 되고 연루가 되고 이런 것들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 그 거리를 둘 때 사실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에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 총장이 해야 될 건 그야말로 임기 내에 지금 벌고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어느 정도 진척을 시켜서 결과를 내놓는 것. 그러니까 정치는 그 다음에 사실 결과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윤 총장이 여론조사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백히 나 좀 빼달라. 그렇죠. 현재로서는 정치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렇죠. 현재로서 안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예. 그럼 명쾌하게 저도 정리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윤 총장이 판단할 몫이고요. 그렇죠.